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바스입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꽤나 유명했던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다이나모 작전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 작전으로 인해 30만 명이 넘는 연합군 병사들이 무사히 독일군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었죠. 물론 이 작전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하늘을 뒤덮은 독일 공군들은 쉴 틈 없이 공습을 하고 있었고, 독일군 스파이들은 덩케르크에 숨어들어 혼란을 일으키거나 포격 위치를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히틀러의 재진격 명령이 떨어지자 덩케르크를 보유하고 있던 독일군은 무섭게 진격해오고 있었죠. 그러나 연합군은 단 9일 만에 대규모 철수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덩케르크 철수 작전의 성공을 논하기 전에 프랑스로 진격하던 독일군의 상태와 히틀러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한번 파헤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은 베네룩스 3국과 프랑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란 연합군은 벨기에 국경으로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었죠. 하지만 독일군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사이에 있는 울창한 산림지대 아르덴 숲을 기갑사단으로 돌파해버립니다. 애초에 울창한 산림지대를 기갑부대가 돌파한다라는 이야기는 위험 요소가 너무나도 많았고, 프랑스 역시 이를 고려하여 수비군을 허술하게 배치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예상 밖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 패러다임에 갇혀있던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군의 전술과 작전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엄청난 국방 예산을 마지노선에 투입했고 많은 사람들을 마지노선 방어로 배치했지만, 오히려 독일군은 프랑스와의 국경에 2성급 부대만을 배치하여 병력에서의 우위를 선점하였죠. 결국 후방에 예비대대를 준비하지 않았던 프랑스는 독일의 돌파구를 막아낼 수가 없었고, 독일 기갑사단은 프랑스 북부 송강을 따라 영국 해협에 도착합니다. 수십만 명이 넘어가는 연합국의 주력 병력들은 북부에서 포위당해버리죠. 이 와중에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영국의 처칠은 대규모 철수작전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나모 작전, 덩케르크 철수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진격하던 독일군의 속도를 볼 때 5만 명이라도 철수시킨다면 당이라고 할 정도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5월 24일 현 전선을 유지하라. 바로 히틀러의 진격 중지 명령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 명령 하나로 연합국은 덩케르크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할 수가 있었고, 선박을 징발하여 철수 작전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히틀러의 이 명령 하나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이유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일단 이 명령을 히틀러가 아무것도 모르고 독단적으로 내린 것은 아닙니다. 당시 독일의 기갑사단의 손실과 피로감은 어마어마한 상태였고, 방대한 길이의 전선은 병참에 대한 우려와 연합군의 반격에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고하는 사실 중 하나가 연합국의 병력과 무기들은 독일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1차 세계대전과 같은 흐름으로 독일은 무난하게 패배할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나치 작전으로 승기를 잡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바글바글거리는 연합군의 병력은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죠. 게다가 일부 전선에서는 연합군의 필사적인 반격으로 기갑부대가 피해를 입었고, 독일 지휘관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23일 독일의 H단군 사령관 폰 룬투슈테트는 예하부대의 진격 중지를 명령하고 히틀러에게 진격을 잠시만 중지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히틀러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진격이냐 아니면 정지냐. 여기서 독일 군부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초기부터 독일 육군 총사령부와 히틀러의 의견 충돌은 심각한 상황이었고, 전통적인 교리를 선호하는 보수파 군인들과 기동전을 통한 선멸전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군인들 사이의 대립도 심각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히틀러는 군부를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조율하여 적절한 결과를 뽑아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틀러는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폴랑드르 지역은 습지와 온화가 많았기 때문에
폭우가 내린다면 전차 기동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포위된 연합군의 병력이 점차 밀집되면서 저항이 거세졌고 기갑부대를 투입한다면 큰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잠시만 진격을 멈추고 기갑부대의 전투력을 보존, 후위에서 진격하고 있는 보병부대와 공군을 통하여 덩케르크를 마무리하고 기갑부대는 프랑스로 진격한 다음에 전쟁을 빠르게 끝내자라는 생각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당시 프랑스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면서 공군의 전공을 원하고 있던 독일의 공군사령관 게링은 히틀러에게 덩케르크 마무리는 공군에게 맡겨달라고 자주 허세를 부렸습니다. 이것 또한 히틀러의 명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히틀러는 진격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추가적인 사항으로 히틀러가 영국과의 평화협정을 위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진격을 중지시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의 회의록을 보면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실패할 시 독일과의 평화협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 본토에 남아있는 병력과 장비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덩케르크에서 주력군을 탈출시키지 못하고 전부 손실했다면 독일과의 평화협정을 추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독일군의 상태와 히틀러의 진격 중지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영국은 병력 철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선박들을 징발하고 있었고 연합국의 함대도 직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나찔 작전이 성공하자마자 덩케르크를 통해서 철수 작전을 개시하죠. 하지만 포위된 병력이 너무 많다 보니 선박은 부족했고 기상의 문제로 이틀 동안 고작 3만 명의 병력만을 철수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게링이 호언장담하던 공군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멈춰있던 독일군은 탈출한 연합군을 막기 위해서 급하게 덩케르크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연합군은 시가전을 통해서 강력한 방어선을 만들어둔 상태였고 운하를 폭파해서 독일군의 진격을 최대한 막았죠. 영국 공군의 경우 프랑스와 벨기에를 공중지원하기 위해서 건너왔다가 큰 피해를 입었고 남은 전투기들이 덩케르크에서 필사적으로 독일 공군을 막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벨기에 국왕이 갑자기 독일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포위된 연합군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영국 해협의 날씨는 좋아졌고 영국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들의 선박을 제공하였기에 철수작전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5월 31일의 경우 하루 동안 6만 8천 명의 군인들이 철수할 수가 있었죠. 매일마다 수만 명의 병력이 항구와 해변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가만히 지켜볼 독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링의 의지가 담긴 독일 공군은 끈질기게 선박들을 공격했고 스파이들은 프랑스 병사로 위장하여 철수하는 선박에 탑승한 뒤 총기를 난사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고속어뢰 정들은 철수하는 선박들에게 어뢰를 발사했고 포병 부대들은 쉴 틈 없이 포격을 퍼부었죠. 기뢰도 무척이나 많았기 때문에 연합국 국축함이 기뢰로 인하여 침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철수 작전이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선박에서 선원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고 병원선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9일간의 작전 끝에 33만 8,226명의 병력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하던 철수 작전이 대성공으로 마무리된 것이죠. 물론 일박자들은 이 작전이 완전한 성공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급품과 무기들을 해안에 두고 왔기 때문에 독일군의 전력 보충에 도움을 주었고 동원된 선박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력 병력들을 온전하게 구출하였고 영국 국민들의 단합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후에도 영국은 독일의 끈질긴 공습과 공격에도 버티면서 끝까지 항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덩케르크 구출 작전 이외에도 영국은 아리엘 작전을 실시하여 19만 명의 연합군을 또 구출합니다. 이렇게 구출된 병력들은 재정비를 통해서 다시 전선에 투입되었고 결과적으로 독일의 패망을 더 앞당기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독일 수뇌부는 프랑스에게 거둔 승리에 흠뻑 채 있었고 덩케르크 구출작전의 중요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패전이 눈앞까지 다가왔을 때 수많은 장군들과 지휘관들은 그제서야 덩케르크의 실수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의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한번 알아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싶었지만 내용이 너무나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서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